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높아 포근하겠지만 영동 지방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차단했고 인텔과 퀄컴 등도 중국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IT 기업의 거래 중단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을 분석해 태양 흑점에 대한 새로운 활동 주기를 밝혀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1년과 60년 주기 이외에 240년마다 태양 흑점이 왕성해지는 장주기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남부 산간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지풍 영향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거래 중단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차단했고 인텔과 퀄컴 등도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을 사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의 공개된 소스는 접근할 수 있지만 구글 지도에 기반을 둔 서비스나 앱, 지메일 검색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내는 상관없지만 최근 세력을 확장해온 유럽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영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과 퀄컴 등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도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서버칩, 퀄컴은 스마트폰 프로세서와 모뎀, 자이링스와 브로드컴은 통신 장비용 칩을 화웨이에 판매해왔습니다. 주요 공급 업체들인 만큼 화웨이로서는 치열한 5G 경쟁에서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계속될 경우 중국의 5G 도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화웨이가 지난해 중반부터 부품 비축 등을 대비해왔지만 미국의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 수급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 세계 통신, 반도체,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 변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미국의 첨단 IT 기업들이 가세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태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히토류 기업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중국 기업 화웨이의 기술 지원과 협력의 중단 소식이 전해진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한 곳은 장시성에 있는 히토류 기업입니다. 방문 목적은 히토류 산업 발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중국 측 수석 대표인 류허 부총리도 대동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필수 재료인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미 수출 금지를 경고한 것입니다. 中美经贸磋商只能沿着相互尊重、平等互利的正确轨道前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법률을 무기로
권리를 지키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화웨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화웨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 인재 채용에도 나서며 독자 기술 구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첨단 산업으로 옮겨가고 기업들까지 얽히면서 점점 국가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WHO는 어제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 후 게임장의 질병 코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재 결정 여부는 오는 28일 총회 폐막 때 결의안과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될 예정인데 24일 오후 9시 관련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 폐막에 앞서 알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에 맞춰 새 질병 코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의학계는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이지만 게임 콘텐츠 업계는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주무부처 간의 이견이 큽니다. WHO는 게임 중독 증상에 대해 게임이 다른 일상보다 현저하게 우선적이고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증상이 1년간 반복될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날씨와 관련이 깊은 천문 현상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요. 신라의 첨성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을 분석해 태양 흑점의 새로운 활동 주기를 밝혀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51년 고려 예종 10년에 해에 흑자가 있는데 크기는 계란만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합니다. 이보다 앞선 1105년 고려 숙종 때에도 해 한가운데 광채가 없었다는 문구가 나오고 조선시대 명종 11년에도 태양 속에 계란 크기 흑자가 있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 태양 표면의 온도가 낮아 검게 보이는 흑점을 묘사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문헌에 등장하는 태양 흑점 기록 55개를 분석해 태양의 흑점 활동이 240년마다 왕성해짐을 밝혀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1년과 60년 주기 외에 태양 흑점의 긴 주기가 규명된 겁니다. 태양활동, 즉 흑점이 많아지는 시기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15세기와 18세기 태양활동의 영향으로 굉장히 추운 시기가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수정을 통해 태양을 보거나 벼루에 반사된 모습으로 태양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유성과 오로라, 별폭발 등 과거 문헌 속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천문 현상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기후변화와 석유자원 고갈로 환경 문제가 커짐에 따라 생물연료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천연 화합물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그동안 화학적 방법으로만 생산했던 포도향 화학물질을 미생물을 활용해 천연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식료품과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의 첨가제로 많이 쓰이는 메틸 안트라닐산. 포도향과 맛을 내는 물질로 여러 과일과 식물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추출은 경제성이 낮아서 그동안 석유화학적 방법으로 생산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특훈 교수 연구팀이 포도당과 같은 바이오매스에서 100% 천연 메틸 안트라닐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박테리아를 유전체 조작을 하여서 그 포도당 같이 재생 가능한 원료를 이용해서 포도향, 우리가 좋아하는 그 포도향을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재생 가능한 생물 연료를 사용해 화학 반응 없이 메틸 안트라닐산을 재조연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효 방법으로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환경 친화적인 이 기술은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추출과 발효 과정을 이용해 메틸 안트라닐산을 정제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첨가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석유화학 기반으로만 생산됐던 메틸 안트라닐산을 100%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홀로 사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 박연환 고환아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경기도에 사는 65살 이상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보다 외로움과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느꼈으며 더불어 자살 시도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 박연환 교수는 독거 남성 노인들은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복지관 등 사회시설 이용에도 소극적이라면서 이런 점이 고독감과 우울감을 높여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 검역 과정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긴급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광둥성 황푸항에서 지난 14일 선적돼 17일 인천항으로 반입됐습니다.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 1개미 4마리가 발견돼 해당 컨테이너 5개 모두를 이동시켜 당일 훈증 소독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10일 한빛원전 1호기를 강제로 정지시킨 과정에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정황이 드러나 특별사법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자로를 즉시 멈췄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무려 12시간 가까이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원자로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재가동을 앞둔 한빛원전 1호기가 제어봉 측정 시험을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그런데 가동 1분 만에 원자로의 출력이 18%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한 기준치인 5%를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 하지만 원자로는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동 정지됐습니다. 정상 가동 때에도 통상 1시간에 3% 정도씩 열 출력을 올리는데 시험 가동에서 열 출력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즉시 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원자로의 열 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로 사고 원인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지나치게 많이 뽑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자로 조종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수원은 또 한빛 1호기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적한 한빛원전 1호기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 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이를 감지하고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3분 뒤 출력이 1% 이하로 줄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이 25%까지 올라가면 자동 정지되도록 설계돼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 운전은 감독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시 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정비원이 원자로 조종 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와 함께 암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3대 치료법 중 한 가지인데요. 이 원리는 방사선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배철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